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를 실시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 요구 또는 건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배부해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오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전문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주택국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에게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자리에 일어난 후 도시주택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국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 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정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 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도시주택국장 김덕혁.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도시주택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업무보고가 끝나면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2022년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손하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구현을 위해 시 역점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주택국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영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윤영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찬왕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조영주 건축허가과장입니다. 박서순 주택과장입니다. 윤종부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도시주택국소관 2022년도 일반 현황 및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13쪽까지는 기구 및 정현황과 일반 현황은 유연물로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2040 평택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도시여건을 급격한 변화에 따라 2040 평택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2035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에서 목표 인구를 100만으로 변경하여 장래 도시 주요지표 설정 및 도시관리계획 전략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10월까지는 시민계획단을 모집하여 현재 구성을 완료되었고 향후 시민계획단 운영 및 공청회 계획 등 개최 등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여 2024년 2월까지 경기도 심의 및 승인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속가능 미래첨단 스마트도시 조성입니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을 도시 전반에 융복합하여 급격한 사회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속가능한 미래첨단 스마트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공모사업은 11월에 준공하여 시범 운영 중이며 향후 고도 국제화 계획지구 및 브레인시티 스마트 도시 건설 사업 승인 및 제2차 스마트 도시 계획 수립을 통해 실질적이고 구체화된 스마트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조 5성급 글로벌 브랜드 관광호텔 완공 추진입니다. 행성읍 내리지구 지구단위 계획 지구 내 5성급 글로벌 브랜드 관광호텔의 완공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올해 4월에 건축허가를 완료하여 8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 측에서 2024년 공사 준공 및 2025년 호텔 오픈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이며 공공기업 마련에 대해 관련 부서와 조속히 협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석정근린공원 민간사업 추진입니다. 장당동 2층동 일원에 6만여 평의 규모의 녹색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민간개발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자 2018년부터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공원 및 비공원 시설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5년 준공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352억 원이며 규모의 공원이 조성되어 평택시에 기부 체납될 예정이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표준 디자인 재정비입니다. 2014년에 수립된 공공시설물 표준 디자인 중 공사장 가림막 등 개선이 필요한 시설물을 재정비하고 쓰레기 분류 수거장 등 새롭게 디자인의 표준화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 신규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에 가업을 착수하여 관련 부서 협의 및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용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완성된 표준 디자인은 이달 중 배포하여 공공시설물 기능 개선과 도시 이미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보고를 마치고 도시개발과 주요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시추진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시추진 도시개발 사업으로 주민공람 기준세 3개의 지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통북지구는 금년 도시개발 사업 공사 및 한지 처분 공고를 완료했으며 현재 청산금 징수 및 교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호지구는 금년 5월 사업시행자 지정인가가 완료되었으며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2023년 실시계획 인가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곡지구는 환경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하였고 금년 6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23년 내 사업 시행자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조 민간 시행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총 19개 지구의 민간 제한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동삭지구는 한지 처분 추진, 소사 2지구, 동삭 2지구는 청산금 교부 및 징수 중에 있으며 모산 영신지구는 기반시설 조성공사 완료 단계로 준공 준비에 있습니다. 가제지구, 송북지구는 보상 절차 완료 후 착공 예정이며 소사 3지구 등 7개 지구는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규 도시개발 사업을 포함한 구룡, 수천, 죽백1, 가곡2, 현곡, 성화2 등 6개 지구는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사업과 연계한 민간주도의 도시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2조 고덕 국제화 계획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수도권 남부 거점 지역의 고품격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 소유 여건 및 개발 규모를 고려하여 총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부지 조성이 완료된 2-1단계는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12,547세대 약 2686명이 입주한 상태입니다. 2-2단계는 한박산 공원 주변 약 6만 평을 금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3단계 국제교류단지 등 195만 평은 특화계획지구 중심으로 개발하여 2025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덕국제 신도시가 고품격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보고를 마치고 도시재생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 안정지구, 신평, 신장지구 등 총 10개 사업을 추진 또는 공모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34억 원이며 금년에는 사업비 290억 원을 투자하여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사업과 점령형 강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3년까지 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준비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체계적인 도시 주거환경 정비 계획 수립입니다. 서정, 신장 뉴타운 해제 지역 3개소에 대해 금년 7월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주민 설명회 및 주민 공람 공모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뉴타운 해제 지역 내 주거환경을 체계적으로 정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빈집 정비 및 집수리 지원 사업입니다.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발생에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2021년 수립한 빈집 정비 계획에 따라 금년도 빈집 8호를 철거하고 이루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으로는 노후불량 단독주택 5호에 대해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으로 2022년 3개 지역 총 165가 지원 완료 또는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에는 128호에 대해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보고를 마치고 건축 허가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지역건축 안전센터 설치 운영 추진입니다. 인구 50만 이상 기초지자체의 지역건축 안전센터 설치 의무화로 2022년 8월 26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을 완료하고 현재 필수 전문 인력인 건축사 1명을 배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조 분야는 전문 인력 공고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내년에는 시공 분야로 변경하여 공모할 예정입니다. 지역건축 안전센터의 체계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업무 수행으로 건축공사 현장의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사용 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개보수비 지원 사업으로 금년도 총 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대상지 88개소를 선정하여 11월 2일 기준으로 모든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조 농지 불법 단속 추진입니다. 국외 읍면에 감시원을 채용하여 상반기 농지 불법 행위 지도 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48건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 45건에 대해서는 언산 복구 명령, 1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교차 단속을 통해 태양광이 설치된 농지 이용시설 등에 대해 불법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지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 허가과 보고를 마치고 주택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도시숲과 안전이 공존하는 공동주택 조성 사업입니다.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도시숲 조성에 동참하고자 공동주택 단지 내 조경 수무 확충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수준의 유지의 조경 계획으로 아파트 단지 내 법정 조경 면적인 15%보다 더 확대되도록 유도하여 금년도 입주 아파트, 호남 서빗, 에드파크 등 6개 단지에 68만 주 이상 조경소를 식재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조경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친환경 공동주택 공급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조성입니다. 노후된 공동주택의 부대 복리시설을 보수하여 금년 30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55개 단지의 공동주택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무관리 대상 외에 소규모 공동주택 13개 단지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으로 금년도 20개 단지를 지원하여 공동주택 경비, 청소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컨설팅, 감사 및 동대표 등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추진입니다. 관내에서 발주되는 건설공사 현장 149세 지역건설 관련 업체를 참여를 독려하고자 건설 현장 및 지역업체 현황 공개, 사업장의 지역업체 참여 유도를 위한 MOU 체결, 분기별 이행 실태 점검을 위한 현장 방문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지역건설 관련 업체를 참여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사업장 확대 및 지역건설 단체와 공조체계 강화를 통해 관내 건설 관련 업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조 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미관 정비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을 정비를 위해 수거보상제, 365 기동반, 야간 단속반 등을 상시 운영 중에 있으며 중앙동 일원의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도로 사업을 금년 내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통북동 일원 간판 개선 사업은 69개 업소 90개 간판 설치를 금년 내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가 소가 보고를 마치고 토지정보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5조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정하고 균형 있게 개발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개발 이익 환수를 위한 정확한 개발 부담금 산정 부과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거민 등을 철저히 하여 부동산 투기 및 탈세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7조 시민과 함께 만드는 지적 제조사 사업입니다. 지적 제조사 전체 사업 대상은 268개 지구 총 64,115필지 중 현재 32개 지구 8,223필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22년 지적 제조사 사업은 유천 1지구 등 16개 지구에 대하여 임시 경계점 표지 설치 완료 후 경계 확정 중에 있습니다. 지적 제조사 사업을 통하여 지적 불법 지역에 따른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지적 선진화 시대에 부응하는 디지털화된 지적 공부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조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운영입니다. 국가 주소 정보 시스템의 변동사항을 실시간 정비된 도로명 주소 운영과 안전사고 신속 대응을 위해 건물이 없는 5개 대피소, 승강장 등의 사물 주소를 부여하여 정확한 위치 정보 구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1년 최초 지정 사용되어 오던 평택시 건물 번호판 디자인에 대해 시민의 의견 수렴 등 과정을 거쳐 금년 10월 새로운 디자인을 결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운영을 위해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구 202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 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일단 현덕지구에 대해서 제가 먼저 질의를 좀 드리고 나서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2008년 5월 6일 날 경기 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산업부에서. 그러다가 14년 1월 17일 날 사업 시행자로 대한민국 중국성 개발로
지정을 했습니다. 경기경제청에서. 그러다 18년 8월 31일 날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를 했고요. 경기경제청에서 한 겁니다. 그러다 2020년 9월 24일 날 사업 시행자가 지정 취소 행정소송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 개발 사업자를 공고를 했는데 2020년 8월 28일입니다. 근데 대구은행 컨소시엄 한 개 업체에서 응모를 해서 2020년 12월 8일 날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1월 28일, 1월 12일, 그리고 18일인가요? 사업 협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GH에서 평택 도시공사랑 함께 민간 부분에 대해서 해지 통보를 했고요. 2022년 10월 4일 날 우선 협상자 선정 취소 처분 통보를 했습니다. 경제청에서 대구 컨소시엄으로. 그러니까 현덕지구가 지정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가 14년이 조금 넘었죠. 그러니까 15년째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정되고 나서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은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집수리도 못하고 또 실제상으로 기반시설이라든가 정주 여건을 시에서 개선을 하려고 해도 중북토자라는 이유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이제 GH공사죠. GH공사에서 평택시로 사업자 취소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평택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도시공사가 같이 진행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을 보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주민들과 그 경기경제청 지금 보승에 나와 있는 자유경제구역청이죠. 그쪽이랑 면담하고 그런 결과들을 보면 경기도는 전혀 이 사업을 시행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중간에 저도 간담회에도 참여하고 했었고 정장선 시장님도 참석을 했었고 여기 계신 우리 도시계획과 과장님도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떻게 됐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사업 진행을 추진하겠다. 그게 취소가 되든 아니면 다시 시작을 하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류를 보면 경기도에서는 시행할 생각이 없는데 지금 평택시에서는 어떻게든 좀 하려고 하는 그런 기류가 조금 보입니다. 느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잠깐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제 강정구 의원님이 소상히 진행 과정을 다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게 이제 사업 해지가 되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시관리 방안 이런 차원에서 이제 참여를 해서 얘기를 나눴고 경기도의 지난 7월이죠. 7월 달에도 이제 방문을 해서 이제 회의도 하고 했는데 그 당시 저희가 참석했을 때 회의 내용은 이제 어떻게든 공공에서 이제 사업 추진을 재검토해서 하는 거로 이렇게 결론을 내고 검토를 이렇게 하는 거로 얘기가 됐었고요. 다만 이제 GH에서는 이제 그 도시공사 사장이 아직 이제 그 발령이 안 난 상태에서 조금 의사가 좀 소극적인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였고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은 현재 그 행정의 신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장기간 끌어왔지만 좀 속도감이 앞으로 이제 속도감 있게 물론 이제 소송이나 이런 관계도 있지만 속도감 있게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시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또 고통도 감안을 해야 되겠고 또 이 그 지구 지정이 해제가 되면 또 절대농지가 또 풀리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또 도시 계획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난처한 가운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 사업이 추진이 되느냐 아니면 추진하지 않고 취소를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14년간 15년간 고통을 느낀 주민들이 이런 고통을 또 느끼게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북투자라는 이유로 그 주민들이 계속 고통을 느끼면서 앞으로 이게 몇 년간 또 사업이 진행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 번째 사업자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럼 지금 사업자가 또 나타나도 경기도 평택 도시공사에서 직접 평택호 마냥 하지 않는 이상은 또 진행하다가 또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돼서 왔던 게 평택호 관광단지입니다. 40년을 끌어오다가 결국은 축소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결정은 빨리 해주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가능성이 있는 민간 사업자가 나타났다고 하면 빨리 진행을 하고 주민들의 그 고통을 덜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도 한번 꽉끼리 서로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런 사업자가 없어서 진행을 않겠다 그러면 빨리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취소를 하든지 어떤 이런 결정이 빨리 좀 이루어져야 어느 쪽이든 되지. 만약 이렇게 시간만 자꾸 끌고 가다 보면 결국은 피해를 보는 거는 주민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도 그렇고요. 여기 계신 집행부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시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이 우선일 수밖에 없고요. 시민 우선의 정책을 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을 가든 그거는 집행부에서 빨리 주민들하고 만나서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혹시라도 주민이 고통이 겪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도 찾아줘야 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내용인지 이제 잘 알고 있고요. 고통받는 것도 내용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는 지금 그 도시계획상 예를 들어서 뭐 공공청사라든가 뭐 공원이라든가 아니 이렇게 뭐 중복 결정되어 있는 곳들이 지금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다 파악은 못했지만 지금 그 신장동 주민복지센터라든가 안중철장소라든가 주로 이제 그 공공청사하고 이제 중복 결정되어 있는 게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원녹지기본계획 하면서 그게 이제 불합리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법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중복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온전히 이제 공원으로 이용하는 부분, 공공청사로 이용하는 부분 이걸 나눠서 이제 공공청사로 이용하는 부분은 공원에서 해제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 중복 결정이 되어 있는 데들은 되도록이면 빨리 좀 파악을 하셔서 재척할 부분이 있으면 빨리빨리 재척을 하고 그래서 정리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만약에 재척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러면
지금 신장일동 마냥 다시 재촉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재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는 지적이시고요. 그동안은 이제 토지 보상비가 없어서 이제 공공천사를 그런 식으로 이제 결정하고 설치를 했는데 이제 오르신 지적이고 이 재정비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서 해제할 건 다 별도로 해제할 건 공원에서 뺄 건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좀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페이지 그 16쪽에 도시 기본계획 재수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료를 대충 보니까 읍면동 같은 경우도 보면 도시 관리 계획인가요? 그걸 보면 지금 도시지역 내로 되어 있는 곳들이 지금 이제 서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오성이라든가 뭐 청북이라든가 뭐 이런 데들은 도시지역 비율이 상당히 낮아요. 상당히 낮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도시가 읍면동이 발전하는 데 있어도 이게 좀 그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재정 비율 생각이 지금 없으십니까? 예, 참고로 이제 그 주민들이 그 도시적으로 오는 거를 좀 선호를 좀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포승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8년 전에 이제 8년인가 9년 전에 재정비 때 도시적으로 포함을 시키고자 했는데 이제 주민 반대에 부딪혀 갖고 이제 도시적으로 이제 이제 편입을 못 시켰는데요. 그 이제 재정비를 통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은 이제 하겠습니다. 하고 주민 반대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저도 그 부분에는 동감을 하고요. 농촌 지역이라고 해서 도시 지역이 지금 1%도 안 되는 데들이 있어요. 1%인 데도 있고요. 저는 이거는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저는 받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으시겠지만 또 그런 거를 설득하면서 정책을 일관성 있게 펴나가는 것도 집행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페이지 18쪽 5성 글로벌 브랜드 관광호텔에 대해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물론 제가 건축 허가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의를 또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상권위에서 다루는 첫 번째고 여러 가지 의혹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또 해소해야만이 주민들과 시민들과 합의되는 상황에서 사업이 잘 진행될 거라는 측면에서 제가 좀 궁금한 사항들을 좀 몇 가지를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5성급 호텔에서 논란의 소지가 제일 되는 것이 뭐냐면 해당 지구 단위 계획의 총면적이 38,024m 제곱인데 그 중에서 59%인 22,442m 제곱이 관련 업체가 확보하고 있는 면적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41% 수준인 15,582m 제곱이 지금 내리문화공원 일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그 호텔을 추진하는 업체가 가지고 있는 51%의 면적에다가 나머지 내리공원의 일부의 면적을 포함을 시켜줘서 그 지구 단위 총면적이 38,024m 제곱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지구 단위 계획을 하다 보면 공원 면적을 30% 정도를 추진하는 업체가 확보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면적을 넓혀 주면서 그 공원 일부를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갖춰야 할 30%의 녹지 공간을 자연적으로 해소시켜주는 결국은 그런 모양새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특혜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개발업자가 어떤 시설 또는 공원 같은 거를 조성을 한 상태에서 시에다가 기부 체납하는 경우는 그게 일반적인 보편적인 시각인데, 반대로 저희 시에 있는 공원을 그쪽에다 갖다가 공원 조성할 면적만큼 포함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제 서로가 그 특혜 의혹으로 자꾸 생각하는 그런 핵심입니다. 근데 제가 가까이서 의견 수렴한 검토 의견들을 보니까 공원과에서 보낸 그 검토 의견을 보면 도시공원 조성 완료되어 사용하고 있는 도시공원 부지를 지구단위 계획, 공원 녹지 면적에 편입하여 아이스스케이트, 공공시설, 공공기여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공공기여 방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해서 의견을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이 문구만 놓고 보면 봉원과에서는 좀 봉원과 입장에서만 놓고 본다면 적절하지 않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 좀 해주시죠. 네, 공공기여반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이제 결론이 난 건 아니고요. 현재 45억 정도 이제 공공기여를 하게 돼 있는데, 그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이제 그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아이스링크에 대한 아이스링크를 하게 돼 있는데, 아이스링크에 대한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운영에 대한 거에 대한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이제 의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게 아직 협의가 이제 금액은 이제 협의는 금액에 대해서는 협의는 됐는데, 어느 부분을 공공기여할 거냐 이건에 대해서는 협의가 아직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편입 사유는 이제 이 도면을 보시면 아시지만 그 빠진 부분이 이제 관광지인데 빠진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관광 휴양지구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는 정형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정형화 차원에서 이 도면을 보시면 금방 이해를 하는데, 다 그렇게 의혹들을 제기하세요, 지금. 나머지 관광지에서 빠진 부분이 관광 휴양지구로다. 이 관광 휴양지구이기 때문에 관광 휴양지구로다가 하기 위해서 묶은 겁니다, 이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다 그렇게 의혹을 제기를 하십니다, 지금. 아니, 그리고 이거는 그 관련 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 결정을 네. 한 거거든요, 지금. 아니 그 부분은 정형화 시켜야 된다는 거는 뭐 일반적인 시각에서 이 보면 다 도면을 맞아요. 보시면 근데 문제는 금방 이해가 갑니다, 지금. 근데 문제는 그 정형화하는 부분을 개발업자가 스스로 확보를 해서 정형화를 해야 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맞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을 시에서 맞춰준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개발을 하는데 그 시에서 그러면 내가 이걸 확보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럼 시 땅을 가지고서 좀 이거 확보를 해달라 라고 하면 시에서 해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 있는 거고, 지금 이제 핵심이 정형화라는 부분만 놓고 보면 저는 동감해요. 도시계획심의에서도 당연히 어떤 그 시설을 하든 정형화를 요구하는 건 당연한데, 그거를 스스로 개발하고자 하는 업체가 정형화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 시의 일부의 땅을 그쪽에 포함을 시키면서 해준 부분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의혹을 생각하는 거죠. 보편적인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공원과에서 지금 그 검토 의견 보낸 걸 보면 지구 단위계획 결정안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3항에 따라 개발 계획에 포함되는 도시공원은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자기 부담으로 조성하도록 명시되어 이에 따라 공원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시각이죠. 제가 지금 얘기한 것 마냥.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결정안에 조성된 공원이 포함되어야 하는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 즉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형화를 시키려고 하다 보면 정형화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업자가 그걸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그 시각이고요. 여기 공원과에서도 이제 그런 지적을 한 거고, 또 하나는 만약에 조성된 공원, 우리가 시에서 그쪽으로 늦은 공원 그럼 포함시켜줘야 되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부서 간에도 지금 엇박자라는 거죠. 이게 지금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그 자세한 법은 모르겠습니다. 세세한 법은 내가 뭐 도시계획법상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일반 시민의 입장, 일반 상식의 입장에서 보면 개발업자가 자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형화는 본인이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에서 불가피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포함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는 이 지적이 저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그 관련 규정에 보면은 이제 공업과에서 주장하는 건 이제 공업부서에서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그 입안 과정에서 그 시땅이라고 그래서 포함이 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이제 기조성이 된 거고 그걸 포함을 시켜서 개발을 하되 공공기여 방안으로다가 이제 그 45억을 또 이제 받기로 이제 돼 있는 거고 시가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 그 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어떻게 됐든 선례가 남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례가 남는 거고 앞으로 유사한 사업이 와서 유사한 상황일 때는 시에서는 계속 이런 사례처럼 포함시켜줘야 되는 그런 선례를 지금 남긴 겁니다. 이게 법의 근거가 맞다고 하더라도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평택에 수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질 거고 유사한 공공에 기여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접근을 해서 지금 이런 유사한 상황이 온다면 분명히 이거는 저는 첫 사례로서 앞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좀 지적을 해보고 법률적인 거는 제가 뭐 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옳다 안 옳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일부 시민들이 또 다른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거는 아까 마냥 지금 건축심의 다 끝났나요? 건축허가 났나요? 났죠? 일사천리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공공기여 허가따라는 아이스링크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 마냥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바깥에서 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업체가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이 시민들한테 우리 평택시에다가 기여해야 될 공공기여 부분들은 협의도 않고 있고 질질 끌고 있고 이거 모양새가 저는 상당히 안 좋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이라도 빨리 시에서 그쪽한테 얘기를 해서 협의를 해서 빨리 좀 진행을 하게끔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협의는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아이스링크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내부에서 운영 때문에. 그 실제로 운영하면서 이제 운영을 하기면은 이제 운영 수익이 나야 되는데 이게 운영 수익이 진짜 나느냐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결론이 나거나 그러면 이제 말씀을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해 드릴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참
안타깝네요. 그런 협의가 사실은 건축허가 나기 전서부터요. 미리 이런 사업이 진행될서부터요. 면밀히 파악을 해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그 명목으로 해가지고 지금 시에서 일부 면적도 포함시켜서 지금 진행을 해오다가 갑자기 중간에 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협의 과정에서 늦어지고 이런 거는 저는 좀 정책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건 뭐랑 같은 거냐면요. 우리가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항상 지적하지만 설계 변경이에요. 한 번 하다가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하다가 안 되면 세 번 하고, 세 번 하다가 안 되면 네 번 하고, 예를 들어서 설계 변경을 자꾸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게 혈세 낭비거든요. 이게 처음서부터 제대로 된 설계를 하고, 제대로 된 저기를 해서 혈세 낭비를 하지 않게끔 가는 게 바람직한데, 이런 경우도 애초 사업 제안할 때부터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파악을 하고, 그래서 시에서 도와줄 게 있었다면, 뭐, 지금 마냥 도와주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않는 부분인데, 뭐 지금 사업 다 이렇게 해서 여러 의혹이 지금 생기는 상황에서 진행하다가 지금 와가지고서는 뭐 그런 이유로 해서 협의가 늦어지고 있다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꾸 논란이 그동안 되고 그랬었는데, 여러 가지 결론은 뭐 나와서 여러 가지 해소는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좀 이런 자리에서 그 해소를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촌그린공원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즉 다시 말해서 1순위가 2순위한테 이제 밀린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로 인해서 여러 고소 고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기록을 보면 뭐 다 무혐의 처리라든가 뭐 항고 기각이라든가 각하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시켜서 지금 진행되어 온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 자리에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뭐 종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종결하게끔 좀 입장 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협 상자 선정한 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대법원까지 판결이 난 거고요. 이제 종결이 된 겁니다. 종결이 된 거고, 이제 경찰에 8번의 고발이 있었고요. 8번의 고발에서 전부 다 무혐의나 이제 기각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거 갖고 이제 논란이 이제 없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감사원에까지 이제 민원감사 청구를 해서 저희가 답변서를 최근에 감사원에 또 답변서를 또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도. 예. 지금 미리 사실은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미리 지금 얘기를 끊어놓은 바람에 지자체 참여 부동산 개발 사업 추진 실태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감사원에서 지금 감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23일까지 제가 알기로는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됐습니까? 그게 이제 감사 중인 사항은 사실 보안을 지키고 얘기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좀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첫 번째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도시지역 아까 전체 읍면동별 이렇게 보면 도시지역 면적이 서탄면 같은 경우는 1%예요. 고덕면은 2.3%, 오성면 1.9%, 포송읍 같은 경우는 35.7%인데 사실은 포송읍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국가산업단지에서 국가에서 지정한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진짜 한 거는 거의 전무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게 도시지역이 이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에서 계획을 좀 잘 정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비도시 지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뭐 관리 지역이나 뭐 농림 지역, 뭐 그다음에 자연 환경 보존 지역 뭐 이렇게 지금 나눠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재정비를 좀 잘 해서 균형 있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 개발과를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정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강정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좀 질의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그 복무감사 지금 받은 거 보니까 지적사항이 좀 2개가 나와 있어요. 부서주의로. 그리고 재무감사도 보니까 이제 지적사항이 지금 나와 있고요. 이게 특정감사에서 받은 거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개선을 해서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과한테도 항상 얘기하지만, 이제 수의계약 지금 할 때 되도록이면 뭐 지역업체를 사용하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고, 지역업체 중에서도 특정업체에 이렇게 집중이 안 되고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88쪽 좀 잠깐 볼게요. 만호지구 지금 개발이 추진사항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만호지구.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그 건교부의 시행자 지정까지 받은 상태고요. 예. 지금 이제 12월 달부터 각종 영향 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 전 환경 영향 평가에서 좀 적정하게 나오질 않아서 네. 이번에 좀 지정이 안 됐다가 이번에 이제 시 노력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잖아요. 환경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지적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서 좀 그 개발을 할 때 좀 잘 개발을 해주시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사업 주체가 도시공사에서 오나요? 도시개발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합니까? 네. 그러면 나중에 거기 사업할 때는 그 업체가 참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도시공사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여서 하는 겁니까 지금? 그거 같은 경우는 그 도시공사가 아니고 저희가 사업 시행하면서 그 별도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 그러니까 주도는 평택시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럼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그 옆 페이지도 뭐 민간 시행 도시개발 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특히 이제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1995년 이제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이 통합이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여러 가지 그 지금 정주 여건이나 뭐 환경이 좀 상당히 좋지 않은데 요새 와서 이제 많이 그 시장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많은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 현덕지구 마냥 민간 개발 주도로 가는 거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경기가 어렵다든가
금리가 많이 올라간다든가 수익률이 나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시행을 하다가 중간에 취소해버리고 자꾸 이러다 보면 결국은 주민들만 피해가 가는 경우가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당 과에서 만전을 기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96쪽에 보면 지금 평택 영신지구 도시개발조합 사업 그 소송 내역들이 오는데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2021년 7월 16일 날 공사 중지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해서 공사가 재개가 됐고 그 다음에 2021년 8월 3일 날 역시 공사 중지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항고를 했는데 C가 패소를 했어요. 그리고 2022년 1월 6일 날 공사 중지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재항고를 했는데 C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 7월 7일 날 공사 중지 명령 취소 행정소송 판결에서도 C가 패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제 C가 다 패소를 했는데 특히 2022년 1월 6일까지 재항고까지 했거든요. 재항고까지 한 상황에서 C가 패소를 했는데 이 재항고까지 가야 됐던 이유 C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중지명령을 내렸을 테고 그 다음에 항고, 재항고까지 갔어요. 결론적으로는 다 패소했지만 그 이유가 뭡니까? 네, 그 영신지구하고 소송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재역 앞에 그 지하차도와 관련해 가지고요. 예. 이제 실시계 인가 나갈 때 그 지하차도비 공사비의 일부를 영신에서 이제 부담하는 걸로 해서 이제 실시계 인가가 나갔습니다. 조건으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영신에서 이제 계속 공사를 진행하면서 평택시하고 협약을 맺어야 되는데 이제 그 협약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협약이 안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 부담금을 갖다 저희가 부과를 시켰고요. 내가 부담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평택시 지시사항에 대한 거부로 해서 저희가 공사 중지를 이제 한 겁니다. 그럼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재판 결과에 의해서 다시 재개가 되고 이런 예. 일들이 반복이 된 겁니까? 예, 재판에 대해서는 이제 공공성 그 대다수의 공사가 많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 압류라든가 뭐 그런 방법이 있는데 꼭 공사 중지만이 그 능사가 아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페이지 130쪽 좀 한번 보죠. 지금 저희가 이제 2천만 원 미만들은 대부분 이제 수의 계약을 해요. 물론 도가세까지 포함해서 2,200만 원이지만 여성기업이나 뭐 이런 경우는 뭐 5천만 원까지도 수의 계약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일반 경쟁을 하는데 지금 그 103쪽에 보면 지금 제한 경쟁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게 제한 경쟁은 지금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데서도 제한 경쟁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왜 제한 경쟁을 했는지 좀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제한 경쟁은 이제 저희가 그 도시개발 사업이다 보니까는요.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이나 택지개발 사업을 한 업체가 경험이 있는 업체를 아마 그걸 자격 요건으로 줬습니다.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가지고요. 그거를 갖다 제한을 둬서 저희가 제한 경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과장님들이 말씀하실 때 보면 이제 뭐 그 금액 규정을 가지고 대부분 얘기를 해요. 근데 세세히 들여다보면 뭐 모든 과가 그런 건 아닐 테고 일부에서는 또 전에 그런 적도 있어서 여러 논란이 된 적도 있는데, 이게 제한 경쟁이라는 게 뭐 입찰 참여 자격을 이제 뭐 실력, 능력 등으로 평가를 해서 그 제한을 두다 보면 뭐 부적격 업체라든가 덤핑 업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배제하는 어떤 장점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참여 자격을 지나치게 이제 세분화 시키다 보면 뭐 실적, 능력 이런 거에 상관없이 특정 업체에다 맞춰주는, 또 맞춰줘 가지고 그 업체가 선정이 되게끔 하는, 할 수 있는 그런 또 단점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있을 때 A가 가진 기술과 B가 가진 기술이라든가 어떤 뭐 거기에 대한 뭐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은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씩은 다 틀려요. 근데 어느 업체의 기준에 맞춰서 제한을 둬버리면, 그 기준으로 만약에 이제 공시를 해버리면, 조건을 달아버리면 그 업체가 갈 수밖에 없는 또 이런 악용될 소지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한 경쟁을 하려면 사실은 공정성이 담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장점이 부각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제한 경쟁을 할 때는 과에 따라 또 틀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가로등이다 그러면 가로등도 뭐 그 가로등 만드는 회사들이 다 자기들 제품마다 그 기준이 틀릴 테고 기술도 틀릴 텐데,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에 맞춰서 거기가 갖고 있는 기술을 뭐 그 조건으로 건다면 거기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악용을 했을 때. 이제 이런 사례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좀 제가 주의를 시켜주려고 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동의하시나요? 공정하게 좀 여기, 해주시죠. 예, 뭐 했다는 게 아니에요. 첨언하시면 제한 경쟁은 현재 그 지역 제한이 많습니다. 이렇게 경기도, 평택시 이렇게 제한해서 경쟁하게 하는, 왜냐하면 지역 업체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 그런 게 많습니다 지금. 예. 그런 사례도 있는데 저희가 이 사례가 어떤 사례인지는 뭐 자료를 정확히 보기 전까지 모르니까 일반적인 시각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과 제가 좀 질의를 좀 할게요. 도시재생과도 뭐 앞에서 지적한 대로 뭐 감사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들은 앞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보면 뭐 지적사항이 안 나오질 않아요. 보면 어느 과든지 좌우지간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 지역업체가 되도록이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거에 따른 뭐 한쪽으로 쏠리는 공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안중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사업비가 35억이 지금 2022년도 잡혔어요. 127조. 이거 잠깐만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127조) 맨 밑에. 요거는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입니까? 예, 용역비가 지금 그 안중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를 세워서 이게 지금 그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단위가 100만 원이에요. 100만, 1000만, 억, 10억, 35억이 용역비입니까?
아, 이거는 저기 우리 저희들이 이제 그 공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거점 시설을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점 시설을 사기 위한 건물과 토지 매입비를 지금 세우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토지 매입을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살라고 하는 위치에 가보면 또 오늘 갔다가 또 다음에 가면 또 가격이 또 올라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 도시재생 면적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안중 그 도시재생 면적이요? 18만 1,000평만 편. 예? 18만. 8만 천. 18만 천. 예. 그 면적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국가 응모할 수 있는 금액들이 좀 제한이 되는 것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 살리기 같은 경우는 5만이고요. 예. 지금 지역 특화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20만 미만.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안중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역 특화 사업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신도시가 들어섬으로써 구도심이 이제 자꾸 슬럼화되고 지금 평택시에 그런 곳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 특히 더 심한 곳이 지금 안중 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좀 가져주시고 지금 거기 상인이랑 그 도시계획 그 재생 심의위원이랑 좀 협의체. 관계가 어떻게 잘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번에 저희들이 이제 그 올해 국토부 공무 때도 그 도시 그 공무위원님들이 이제 지적한 게 그겁니다. 상인회하고 주민협의체하고 관계가 어떠냐. 근데 아직도 조금 불편한 관계 같습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나셔야 될 것 같고요. 도시재생은 뭐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은 도시재생과에서 하지만 상인위에 관련된 거는 또 이제 그 기업 기업죠. 지원과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 과가 또 지금 서로 틀리기 때문에 어려운 점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상인이든 그 상인이도 도시계획 우리가 아까 재생 그 범위 구역 안에서 지금 존재가 되고 있고 그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또 거기 협조 없이는 또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거는 기업투자과랑 좀 빨리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런 문제가 빨리 해소가 돼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학과 제가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페이지 214쪽에 보면 지금 대부분 농지시설 안에 특히 뭐 축사라든가 버섯 재배사라든가 창고 뭐 네. 이런 데 안에 지금 태양광이 설치된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네. 태양광은 설치하고 실제 그 농지나 농지 이용 시설들은 제대로 이용이 되는 데도 있지만 또 이용이 안 되는 데도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파악한 현황이 있습니까? 지금 그 교체 점검을 통해서 지금 태양광 설치를 해놓고 축사나 버섯 재배사를 제대로 이용하지 않는 그리고 또 타용도로 쓰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현재 지금 실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정도 결과가 나오면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실제 농지 이용 시설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 점검을 잘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시 건축학과도 그 감사 지적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는 거명은 않겠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좀 이런 사례들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역시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한 대로 지역업체 공장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건축 장기 미준공 건축물들
그 행정조치 현황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이제 착공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착공 신고는 해놓고 실제 공사는 착공하지 않는 건물들, 네. 이런 것들은 허가 취소도 가능하죠. 예, 저희가 이제 그 장기, 그러니까 미사용 승인 건축물에 대해서 그 계속 지금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공사가 불가능한 이제 현장에 대해서는 허가를 지금 취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뭐 네. 그 1년 정도는 연장이 가능한 거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정당한 이유 없이 착공 신고를 한 상황에서 실제 공사에 좀 착수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실태 파악을 좀 잘해서 네. 좀 그 건축물들이 허가난 그 건축물들이 제대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뭐 우리 과장님하고 간담회도 가져서 제가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산업단지 내 취직산업센터가 한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산업단지 안에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허용이 되면서 지금 계속 모곡공단이나 이쪽 청북 이쪽에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계속 허가가 지금 진행이 되고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산업단지 내 사실은 그 지식산업센터 때문에 주변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의 갈등이 상당히 심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식산업센터 내 건물 안에 공장이나 공장에 관련된 뭐 시설들이 들어올 수가 있고 업무 시설도 뭐 들어올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나 주거용은 안 되죠, 그렇죠? 거기서 먹고 자고 그런 오피스텔 마냥 이런 형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 용도상으로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다만 그 안에 그 들어와 있는 그 공장 사업주들의 직원들을 위해서 그거에 대한 기숙사는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이 산업센터에서 그 거주 시설들, 기숙사로 사용돼야 될 거주 시설들에 대해서 일부 그 신문 기사를 보면 마치 오피스텔용 마냥 그 광고를 해서 무리가 되고 있고 포승 지역도 그런 사례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 그 이제 분양에 대한 사항은 이제 저희 도시주택 이게 저 건축허가과에서 지금 담당하는 업무는 아닌데요. 그런 이제 신문에 보도가 돼서 그 관련 부서에서 조치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말씀을 드리면 포승 이산단 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어디라고는 제가 명칭은 밝히질 않겠습니다. 이 지식산업센터에서 2022년 7월 14일 날 모집 공고 분양이죠. 승인 처리가 이제 시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 분양하는 과정에서 그 언론 보도를 보면 그 분양 대행사의 과대 허위 광고, 오피스텔, 기숙사 입주 가능, 모집으로 입주자 및 주민들의 피해를 예상한다. 이게 대략 그 내용을 얘기를 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지금 이제 기숙사로만 사용할 수 있고 거기 사무실로 이제 평상시는 뭐 사용할 수는 있겠죠. 공장 개념으로 스마트 뭐 그런 개념으로 해서. 근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오수관로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죠? 개별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공동 뭐 오수관로는 들어갈 수가 있어도 사무실이나 이런 용도로 이제 사용할 때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용도로 해서 각각의 호실에 대해서 그 화장실이나 아니면 뭐 거기에 그 주방 시설이나 이런 것을 뺄 수 있는 오수관로를 개별적으로 놓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산업단지 내 이게 기숙사로 쓰는 거 외에 나머지 아닌가요? 지금 평면 계획상 네. 그 지식산업센터 평면 계획상 화장실 설치는 안 되게끔 해서 나가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이제 탕비실이나 이 정도 해서 나가는 관로는 설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논란의 소지가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산업내 그 저기 지식산업센터에서 뭐 한 층에 5개 어떤 그 공장용 뭐 사무실이든 공장용이든 뭐 그런 호실이 있다고 치면 그 사람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공동 화장실이나 이런 거는 놓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안 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 층내에. 그러나 개별적으로 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분양을 할 때 분양을 한다는 뜻은 무슨 말이에요? 그 공장에 있는 사람이 기숙사로 쓴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게 일반인들한테 분양을 하는데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공장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오피스텔 마냥 쓸 수 있다라는 거는 개별 그 아까 얘기했지만 화장실이나 이런 걸로 빼주겠다는 거거든요. 그 사실이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를 보면 결국은 이런 내용이에요. 공동으로 올라가는 그 화장실이나 그런 관로를 통해서 일단 허가를 다 받고 나중에 허가가 다 끝나고 나면 개별 호수로 빼주겠다. 이런 핵심은 이런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불만이 좀 많은 거죠. 그러면 오피스텔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거의 오피스텔이나 같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한번 간담회도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거는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건축학과에서는 분명히 지도감독을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분양한다는 자체가 기숙사로 쓴다는 그 개념하고는 거의 틀리거든요. 일반인한테 분양하는데 어떻게 공장에서 기숙사로 쓴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 주민들의 불안 이런 것들은 앞으로 그 설계 과정에서 좀 그렇게 해주시고 그때 주민 간담회에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과의 어떤 그 협의체 구성 문제 그로 인해서 뭐 앞으로 그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 서로가 긴밀히 협조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약속하신 대로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 제가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역시 주택가도 마찬가지. 모든 과들이 보면 보통 이제 일상검사, 특정검사, 계약심사, 특정검사 이런 데 보면 다 지적사항이 지금 나와요. 약간은 큰 돈은 아니지만 돈에 관련된 문제들도 좀 나오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앞으로 뭐 그 모든 과에서 다 시정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개선되도록 그렇게 좀 다들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뭐 그 수의계약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지금 제가 지적한 대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지금 거기 공동주택 지원 현황을 보니까 지금 올해 지원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는 30억 6천만 원입니다. 30억 6천만 원이. 6천만 원. 예. 이게 공동주택이죠, 그렇죠? 예. 지금 몇 군데 지금 지원? 올해는 55개 단지 선정해서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53개 단지. 55개 단지입니다. 55개 단지. 예. 그 공동주택하고 일반 공동주택이라 하면은 빌라 같은 데는 포함 안 되는 거죠. 저희들이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이제 아파트 공동주택은 뭐 의무관리 대상, 비의무관리 대상 그렇게 좀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예, 이제 예. 건축허가과에서 이제 그런 사업 승인 대상이 안 되는 일반 공동주택은 또 건축허가과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럼 이게 보조를 시에서 해주면 그 금전적인 것만 그 해당 그 아파트나 뭐 이런 데에다가 주면 거기서 그 업자 선정이나 뭐 이런 것들은 예,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하나요?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선정, 그러면 업자 그 선정은. 업자 선정에 하는 데 대해서 뭐 관리 감독이라든가 이런 건 시에서 안 합니까? 이제 그 아파트 자체적 선정해오면 보통 이제 그 등록업체 선정하는 걸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 깊숙이 이제 어느 업체를 하라고 뭐 개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맞게 선정할 겸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문제가 많이 파생이 되더라고요. 뭐 대단위 아파트나 뭐 이런 데들은 체계가 다 갖춰져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일부 예를 들어서 관리소가 없는 빌라들 아니면 뭐 일부 소규모 빌라 같은 데서는 업체 선정을 해서 하다 보면 그 업체들이 거기에 따른 기한이라든가 어떤 그 추진 그 상황들을 자꾸 늦추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런 사례에 대해서 좀 이렇게 파악을 해봤더니 또 그런 업체들이 또 이 사업에 대해서 공사하는 데가 지금 상당히 많아요. 몇 군데가 돼요, 평택시에서. 그렇다면 지원을 해주는데 뭐 큰 아파트들이야 체계가 갖춰져 있으니까 그렇지만 조그만 데 같은 데는 좀 보완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어떤 뭐 방안은 없습니까? 이거는 이제 아파트 이제 민자보로 이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시에서 이제 그 시공사 선정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아니 선정이 예.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선정이야 거기서 한다고 치더라도 그런 피해를 주는 업체들 예. 그런 데 대해서는 뭐 시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런 좀 민원이 제대로 시공을 하지 않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번 실태 파악을 한번 해봐서요. 예. 향후 연도에는 그런 업체가 좀 어떤 방배들은 간에 좀 제한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됐든 뭐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또 엉뚱한 데서 피해를 본다면 저는 예. 좀 잘못된 정책의 단면이 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태 파악을 해줘서 대응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조건이 어떤 조건 하에서 지금 응모를 할 수 있습니까? 준공이 난 5년 이후에 해당 신청이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예. 한번 지원을 받은 단지는 3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재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런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복해서 받은 곳들, 예를 들어서 뭐 3년 기한이 지나서 뭐 3번, 뭐 4번 이렇게 받은 그런 아파트들도 많습니까? 몇 군데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한번 지원을 받은 단지는 평가 항목에서 점수가 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번 평가받고 3년 후에 바로 평가받는 단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좌지간 관리를 좀 잘 하시고, 우리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좀 그 313쪽에 보면 도시숲과 안전이 공존하는 공동주택단지 조성 이렇게 했는데, 사실 공동주택단지들은 거의 사유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사유지 안에 있는 여러 시설물이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에서 관여할 수는 없는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하물며 방역을 해도 뭐 시에서 사유지이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그렇다면 지금 이 도시숲을 공동주택단지랑 접목해서 공존해서 가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저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겠다는 건가요? 저희들이 이제 사업 계획 승인이 들어오면 그 단지 내 적용 시설 계획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그 적용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건축직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택해서 친환경적인 그렇게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수목을 식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그렇게 그 조경 계획을 아마 그렇게 세우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기존에 있던 공동주택단지에서 지금 모든 시설이 완료된 상황에서 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이제 신규로 이제 생기는 아파트들에 대해서 뭐 강제사항은 없고 할 수가 없고요. 그렇죠? 뭐 그 협의나 협조 공문으로 인해서 서로 협의해서 좀 가야 되는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뭐 이런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 방안을 좀 잘 찾으셔서 좀 소개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토지정보과 좀 몇 가지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역시 뭐 앞에서 지적했던 감사 부분이라든가 뭐 아니면 수의계약 부분들은 앞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언급한 대로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개발 부담금 부과징수도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이게 본청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본청 같은 경우에는 그 44건에 34억 600만 원을 부과를 했고요. 예. 지금 현재까지 이제 징수된 거는 9건에 8억 1,2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아직은 뭐 지금 올해가 다 지나진 않았기 때문에 예. 좀 뭐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2020년도하고 21년도 보니까 예. 체납액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지금 2020년도 보면 지금 본청, 송출, 안출 다 합쳐서 한 3억 정도 체납액이. 근데 예. 21년도는 20억 정도. 예. 이거 개발부담금 체납 방안에 대해서 좀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그거는 체납 뛰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일단은 그 채권 확보부터 해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저기한테 독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최대한 좀 체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물론 좀 불가피하기 어려워서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개발행위 한다는 자체가 그분들이 개발로 인해서 반대급부적으로 또 이제 수익을 더 챙길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체납은 되도록이면 없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방안들을 좀 잘 강구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기간제는 한 몇 명 정도 채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기간제는 지금 도에서 그 부동산 그 기획부동산하고 실거래 신고 때문에 그 지금 2명을 지원해 주는 거 3개월짜리. 그리고 지속팀에 1명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18년서부터 22년까지 기간제 근로자 서용한 내역을 여기 채용한 내역을 보니까 한 41건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그 토지정보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들인데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건데, 이게 사실 한번 채용을 하면 좀 고민의 어떤 그 갈림길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공정성을 담보를 하기 위해서 지원자들이 이제 많이 지금 지원들을 하는데, 이거를 중복해서 예를 들어서 채용하지 않고 네. 공정하게 골고루 이제 한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채용되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한 측면은 또 전문성이나 일의 어떤 성과면으로 보면 또 익숙했던 분이 또 해야 더 또 쉬운 측면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했던 분이 또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보니까 하셨던 분이 이렇게 오래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거는 뭐 토지정보과를 내가 지칭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출장수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들 이제 불만들이 많은 분들도 있어요. 지원했는데 본인은 자꾸 떨어지고 어떤 분은 좀 자꾸 되니까 좀 그분이 아는 분들이 혹시 있는 게 아니냐, 뭐냐, 뭐 예를 들어서 먼저 뭐 자기들만의 어떤 또 그 상상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전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어느 게 옳으냐도 있지만 따져볼 수 있는데, 그런 오해들이 안 되게끔 그래도 서로 어떤 일정 시점에서 좀 서로 좀 그 골고루 이렇게 채용을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네. 이제 어느 과는 보면요, 딱 10개월짜리가 있어요. 10개월, 9개월짜리, 뭐 10개월짜리 이러다 보면 뭐 그 1년이 안 되게 1년이 넘으면 또 이제 그 퇴직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딱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분들은 딱 10개월 하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고용 아시겠죠? 그러고 또 다시 또 채용되고 이런 분들도 덜어는 있어요. 덜어 많지는 않고. 근데 이제 뭐 전문성도 있지만 어떻게 됐든 좀 평택 시민들이 지원하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이렇게 기회가 좀 주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특정과를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좀 참조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